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컨텐츠가 킹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아웃라이어의 정책을 그대로 카피하려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무리 성공한 회사가 금방 지금, 그러니까 성공한 회사가 보통 성공할 때는 최소한 한 10년 걸립니다. 이렇게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10년도 훨씬 더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10여 년에 걸쳐서 성공한 결과물,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그 결과물을 놓고 아, 얘네가 이거를 했구나. 시간축을 제외하고 나서 아, 얘가 이걸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거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공을 하고 나서 컨텐츠를 만든 거거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근데 아, 컨텐츠를 만들어야 넷플릭스처럼 성공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간축을 빼놓고 이해를 해서 그거를 인과관계를 거꾸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어쨌거나 아웃라이어는 지금 과거의 성장을 빠르게 한 회사가 오늘의 대기업이 돼 있는, 훌륭한 기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성장하던, 고속 성장하던 시절과 지금 내가 이제 초기 창업을 했으면 앞으로 10년과 지난 10년은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이거든요. 이거는 상황도 다르고 변화 속도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거의 공식을 지금 갖다 대입한다고 그게 그대로 성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회사들의 사례를 분석을 하실 때는 그 사례가 아, 제가 이걸 했으니까 A를 했으니까 나도 A를 하면 성공하겠구나 같이 단순하게 도입을 하지 마시고 그때 어떤 맥락에서 저 회사가 저런 결정을 했을까라는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맥락을 멀티 디멘션으로 다차원적으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걸 지금 내 상황에 대입을 해서 그럼 지금 내 상황에서는 그때 넷플릭스가 15년 전에 내린 결정과 같은 게 지금 무슨 결정일까?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따로 그 논리를 대입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여러분이 아웃라이어의 성공 공식을 인과관계를 거꾸로 혼동해서 그 오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이게 성공을 한 회사나 사람의 역사를 볼 때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인과관계가 그 역사를 정리한 사람은 어쨌든 정리를 할 때는 이게 다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된 사람은 얘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고 뭐 그때부터 특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거는 역사라는 거는 결과를 알고 나서 거기서부터 거꾸로 조합을 해서 뭐 전기를 쓰든 뭐라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마치 이 사람의 지금 결과값이 그 앞에 있었던 어떤 행동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위인전 같은 걸 쓸 게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의 전기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그럴까 생각해보면 사실 얻어 걸리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얻어 걸린다라는 거는 그냥 내가 무슨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운이 아니더라도 상황적으로 그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우리가 도대체 저 회사가 뭘 해서 성공했냐를 판단하기가 후세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게 어디까지가 운이었고 어디부터가 그 사람이 잘 결정을 했는지를 이렇게 운을 발라내기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성공한 아웃라이어의 케이스를 여러분이 분석을 하실 때 아, 이게 구글이 검색과 광고를 연결해서 이게 성공한 거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 찾아보시면은 구글이 96년에 창업했는데 그때 얘네가 그 지금의 애드워즈, 애드센스 그 아이디어를 그거를 구글이 그때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원래 그거에 가장 근접한 특허는 아이디어 랩이라는 그 LA 북쪽의 파사디나에 있는 그 빌 그로스라는 분이 그 하는 일종의 뭐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그 컴퍼니 빌더 같은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서 특허를 냈었고 나중에 구글이랑 그분이 약간 그 법적 분쟁 가려다가 아마 그러니까 합의를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구글 쪽에서 돈을 줬겠죠. 예, 그래서 구글이 처음에 검색 엔진을 만들 때 무슨 야 이게 우리가 검색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야후보다 좋게 만든 다음에 광고를 붙이는데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검색을 만들자에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광고 아이디어는 아 이게 우리 검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데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벌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지금의 애드워즈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를 뭐 냈거나 아니면은 남의 걸 사왔거나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컨텐츠로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 넷플릭스가 자기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게 2011년인가 뭐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넷플릭스 창업하고 10년도 지난 뒤입니다. 처음에 DVD 배달하는 거에서 시작했다가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스트리밍에서도 사실은 상당 기간은 넷플릭스가 그냥 남이 만든 컨텐트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으로서 성공을 한 거지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역사라는 게 다 이뤄놓고 난 다음에 그걸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때문에 여기가 됐는지 막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그 동시대에 그거를 지금처럼 계속 지켜보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걸 갖고 아 넷플릭스가 저렇게 했으니까 구글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이렇게 가랑이 찢어지는 결과가 많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내가 결과론적으로 지금 이미 다 부자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를 아 저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구나라고 해봐 그 사람이 사실은 저렇게 한 거는 다 부자 되고 나서 한 건데 그거를 인과관계를 여러분이 완전히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 사례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거는 일단 그때 상황과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아이폰 파는 거랑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아이폰 1을 처음 내놓을 때랑 그게 어떻게 똑같은 상황입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때 그 시기에 컨텍스트를 가지고 그때 의사결정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의사결정이 오늘의 내가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는 어떤 시사점을 갖는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가 똑같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대체 그 역사에서 얻은 교훈을 나의 지금 상황에 어떻게 대입할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공한 아웃라이어들의 사례가 역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가 되게 현재처럼 생각하고 그냥 지금의 시점에서 그걸 재단해서 판단을 한단 말이야.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10년은 사실은 옛날에 뭐 70년대, 60년대에 뭐 30년, 40년만큼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처음 내놨을 때 그 전략이 지금 통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앞에 아무리 성공한 회사의 아웃라이어의 그 케이스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한 회사의 사례를 보실 때는 그걸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더 깊이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 우리 회사의 상황에 대입을 했을 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마치 역사로부터 내가 배운다라는 식으로 개별 사안의 의사결정보다는 거기서 주는 큰 틀의 교훈, 그게 오늘의 나의 행동에 갖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